2장. 앞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도 진현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만난 지 하루를 간 넘겼을 뿐인데 벌써 만남이 지겨웠다. 무엇보다 지혜를 보고 있으면 지난 주말 호텔에 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를 보고 무감한 얼굴로 돌아서던 은주의 뒷모습이. 어둠이 살짝 깔리는 밤, 지혜가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진현은 그녀를 보며 태연히 물었다. 지난주에 잘 들어갔어요? 네. 진현 씨는요? 저도 뭐. 진현은 지난 주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호텔에 갔었다. 하지만 만날 친구 대신 얼마 전에 스치듯 본 여자가 나와 있었다. 아마 녀석의 후배였지. 그때도 자신에게 은밀한 눈짓을 줄곧 보냈다. 호텔에서 만나서도 마찬가지였다. 호텔에서 만난 여자의 이름은 최지혜.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건만 오늘은 동네 근처에 친구 만나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다. 어차피 먹어야 할 저녁이었기에 약속 장소로 나갔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환장을 노릇이다.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자 또다시 은주가 떠올랐다. 내가 좋다고 했다면서요. 네. 지혜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말했다. 진현을 처음 만날 나를 떠올렸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남자였다. 평범한 것 같은데 특유의 분위기가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우아한 자태와 듣기 좋은 저음. 오뚝한 콧날은 그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신에게 수작을 거는 남자들과는 달랐다. 시종일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진현을 계속 훔쳐봤다. 눈에 띄는 외모의 남다른 피지컬을 가졌고 굵은 저음까지 육감적인 진현은 보기와 다르게 매너가 좋았다. 저 남자라면 자신을 귀한 보석처럼 아껴줄 것 같았다. 선배에게 간절히 부탁한 자리. 진현은 그날 처음 봤던 분위기와 조금 달라 보였다. 목소리는 차가운 것 같았고 호감 있게 대했던 태도도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건 아직 친해지지 않아 느껴지는 거라 여겼다. 일요일 날 전화를 걸어올 줄 알았던 진현에게 연락이 없자 자존심을 숙이고 먼저 그에게 연락했다. 어디가 좋은데요? 진현의 나 뜨거운 질문에 지혜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게 첫눈에 반했어요? 진현 씨 생각보다 짓궂네요. 지혜는 미간을 구기며 입술을 비틀었다. 먼저 연락하니까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가 싶었다. 저 좋다고 따라다닌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 그 남자들을 뿌리치고 선택한 진현은 첫인상과 다른 행동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진현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며칠 간격을 두고 두 여자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전까지 심심치 않게 있었던 상황들이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은주가 한 고백 때문인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는 의외로 간단했다. 호감 가는 겉모습은 물론 단정하고 매너가 좋은 것도 포함된다. 단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좋은 건가? 그건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모습이었다. 좋은 사람, 좋은 직장 동료. 본 모습보다는 그게 세상을 살아가기 편했다. 모든 씨앗이 충분한 햇볕과 물을 받아먹으며 잘 자라는 건 아니었다. 메마른 땅에서 자란 그였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마셔야 살았기에 악착같이 살았다. 제대로 된 비옥한 토양이나 햇볕 한 줄기 받아보지 못했기에 미성숙한 상태로 어른이 되었다. 나이만 먹은 소년이랄까. 지겨운 자리를 끝낼 때가 되었다. 진현은 본색을 드러냈다. 최지혜 씨. 네?
오늘 갑시다. 어디를요? 어제 갔던 호텔. 지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제대로 들었나 하는 눈빛이 안쓰러울 정도로 흔들렸다.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덧그리는 진연의 표정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지혜는 불쾌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봐요. 날 어떻게 보고. 어제부터 줄곧 추파를 던진 건 지혜였다. 우스웠다. 원하는 걸 주겠다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아니면 말지. 뭘 그렇게 화를 냅니까? 사람 민망하게. 기가 막혀서.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지혜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씩씩거렸다. 진연의 표정은 더없이 차가워졌다. 솔직해지지. 어차피 나랑 잘 거면서. 그거 좀 미리 당기는 건데. 기가 막혀서.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지혜가 박차고 일어섰다. 손까지 부들부들 떠는 그녀를 진연은 무심히 바라만 보았다. 진짜 재수똥 봐봤네. 지혜는 본심을 들킨 게 민망했다. 특유의 관능적인 몸짓, 굵은 저음으로 속삭여주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니 괜히 몸이 달았다. 알았으면 얼른 피해요. 진연이 눈을 맞추며 웃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지혜는 입만 멍하니 벌렸다. 먼저 갑니다. 더는 볼 일이 없어 진연은 일어나 성큼 밖으로 나갔다. 지혜의 눈동자는 한동안 정지해 있었다. 살다가 오늘처럼 운이 나쁜 날은 처음이었다. 각해낸 돌이 보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똥인 것처럼. 지혜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진연의 친구인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주진연 이 남자 도대체 뭐예요? 말했잖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놈 아니라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라니. 출근한 월요일 아침 진연은 볼 일도 없으면서 회계팀을 어슬렁거렸다. 그때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던 명윤과 부딪힐 뻔했다. 명윤이 한쪽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연은 입술을 짓씹으며 재빨리 뒤돌아섰다. 밤새 고민한 결과 은주와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웠다. 자신에게 찾아온 감정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다. 둥둥둥. 맥박이 뛰는 고동이 설레었다. 더해지는 은주에 대한 호기심에 큰 기대 같은 건 없었다. 어차피 삶도 무료하던 찰나 서은주와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 그렇다고 여자에게 차근차근 다가가는 방법은 모른다. 대리님, 일찍 출근하셨네요. 저만치서 같은 부서인 예서가 반갑게 아른 체하며 다가왔다. 서늘하게 깔린 그늘을 얼굴에서 재빨리 지워버린 진연은 언제나처럼 반듯해 보였다. 호감형 1순위로 뽑힌 이미지로 돌아온 것이다. 예서 씨도 일찍 출근했네요.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의정부 산다고 했죠? 거기서 출퇴근하려면 힘들겠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신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준 진연을 보며 예서의 두 눈이 반짝거렸다. 이번에 팀장으로 진급한 진연은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거기에 자신도 포함된다. 그렇지만 진연에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일에 집중하는 진연을 무심코 봤을 때 좀처럼 보지 못한 표정을 보았다. 날카롭게 잔인한 시선, 입가에 머문 건조한 미소. 친근하게 느꼈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손이 시리도록 차가워 당혹스러웠다. 거리감이 생길 정도였다. 여직원들이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였다. 진연과 예선은 별로 중요치 않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안에서 나온 이는 그가 아침부터 애타게 찾은 은주였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은주는 어김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대했다.
지나친 경계가 짐작했던 거리감은 그저 은주의 솔직한 성격이었다. 가볍게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다가가기도 다루기도 힘든 까다로운 사람임엔 틀림없었다. 진현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여전하다. 바지 밑단이 짧아가는 발목과 복숭아뼈가 드러났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겨 동그란 이마에 몇 가닥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오른손의 몸집에 비해 큰 가방을 움켜쥐고 있어 버거워 보였다. 순간 미간을 잔뜩 구겼다. 불이 뱃속을 헤집는 것만 같은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였다. 노크도 없이 찾아온 감정은 불청객이었다. 뭘 원하는 걸까? 서은주에게